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 지난번 산업 사이클이 장기 차트를 만든다 1, 2부를 핵심 정리한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장기 투자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주와 주변주를 구분하자. 방송에 앞서 주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과 이론에 불과합니다. 투자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고 투자 귀책 사유는 본인들에게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 특정 종목이나 특정 종목군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오니 오해가 없도록 합시다. 자, 산업 사이클을 믿어라. 미래 산업을 일단 찾는 게 중요하다. 미래 산업을 알아야 되고요. 찾았으면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객관적 통계 지표를 봐라. 여기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이 4차 산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매개체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미래 산업을 어떻게 볼 수 있냐, 크게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뭐 다양하게 많은데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차죠.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이 모든 게 모든 건 아니지만 한 70% 정도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바뀐다. 이 바뀐 시스템이 객관적 통계 지표로 얼마나 성장을 할 것인가.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나온 블룸버그라는 비즈니스 통계 자료예요. 자, 세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부동산이나 정체산업주 같은 성장도나 자산만 붙들고 있을 거냐,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장기 투자를 이해하자. 산업 사이클 대장주와 대장주의 파트너스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산업 사이클 대장주는 중심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글로벌 기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로벌 기업들을 따라가는 파트너스, 작은 주변주들입니다. 주변주들,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주변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 포지션을 정확하게 나눠서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방송 주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상승과 하락 패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투자의 객관적 지표를 읽어라. 산업 사이클 미래 성장 지수가 그 답이다.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좋은 게 아니다. 지금 실적이 좋다고 좋은 게 아니다. 투자할 자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적이 매우 좋거나 좋은데 주가가 많이 내렸다고 무조건 그 종목이 다시 상승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자산은 이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몇만 프로 오른 종목보다 앞으로 수천 프로 오를 종목이 더 좋다는 개념. 산업 성장률이 장기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지표를 충분히 봐야 된다. 뭐 통계청이나 KDI나 이게 봤을 때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구분돼서 이렇게 단순 지표로 나오는데 이거를 종합해서 스스로가 이런 지표로 만들어서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응용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전기차 산업 성장률 예측 지표 미국 자료 아까 제가 보신 건데 이게 연결이 어느 정도 시켜서 보셔야 된다.
철강은 철강대로 이렇게 보시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이렇게 보시고, 조선은 조선대로 이렇게 보시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이렇게 보시면 가장 강한 상승률을 보이는 시장 지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예제로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시만요. 자, 장기 투자 vs 스윙 투자를 이해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이게 구분이 굉장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무작정 장기 투자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는 포지션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장기 투자와 스윙 투자를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 이 두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자, 1. 내 자금 운용 계획에 의한 투자. 내 자금 운용 계획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가 첫 번째이죠. 내가 이 종목이 장기 투자 종목이냐 아니냐, 장기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아니냐의 중요성이 아니에요. 장기 투자라는 차트 흐름이 이렇게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시만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잠깐. 자, 보통 일반적인 개미라고 불리우는 일반 투자자들이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거나 리서치 레포트 자료를 뉴스 같은 걸 보면, 내가 매수를 하면 이게 이만큼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실제 주가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다가 쭉 밀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수 지점이 중요합니다. 매수 지점이 매수 포지션이나 매수 방법에 따라서 내가 여기서 샀다가 계속 들고 있다가 이 추세가 이탈했다 해서 손절을 하면 나중에 못 따라가죠. 이게 손실 마이너스 15% 돼버리면 겁이 나서 마이너스 4% 손절하거나 마이너스 6% 손절하거나 마이너스 10% 손절하고 날아가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을 가지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패턴과 이런 패턴이 올라가면서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내 목표는 여기까지였는데 여기를 안 가고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다시 간다. 그런 경우도 있고 못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장기 투자를 하시던 스윙을 하던 패턴은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없다. 전 세계 10,000개의 주식 중에도 그런 패턴이 나오는 거는 가끔 연속 상한가 나오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것도 그게 끝이죠. 그 뒤로는 또 다른 패턴, 비슷한 패턴이 나옵니다. 자, 내 자금 운용 계획에 의한 투자 중에 장기 투자는 당장의 수익률하고 무관합니다. 아까 저 흔들림 있죠. 흔들림, 주가의 흔들림이 나는 장기 투자인데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샀으면 살 때 여기서 올인을 했거나 여기서 올인을 했을 때 다르죠. 이분은 자기 본전가를 한 번도 안 건드리고 올라가는 거고, 이분은 건드렸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건드리고 하락했다가 폭락했다가 올라간 거잖아. 그럼 이분은 아마 손절을 했거나 수익이 안 될 경우도 있죠. 내 자금이 기간이 여기까지다 그러면은 손절하고 말 손실이 나는 거예요. 손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라면 이런 거를 예상해서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자, 특정 기간 내에 돈이 필요한 분은 장기 투자의 관점에 수익 실현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분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스윙 기간 내에 본전가 지키기,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 특정 기간을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스윙 기간 내 본전가 지키기,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을 깊게 한번 반성해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을 충분히
이제 구분을 해야 된다. 여기서 핵심은 1번과 2번을 크게 있죠. 이 두 가지 요소. 크게 내 자금 운용 계획에 의한 투자로 봤을 때 장기 투자는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 투자 할 수 없고 요거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요거는 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부터 구분을 하고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스윙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한번 볼까요? 어느 어떤 것이 있는지. 내 계획과 무관한 것이 이거는 내 계획과 내 자금이 언제까지 필요한지 돈을 빼가야 되는지 하고 전혀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건 운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고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생산 포지션이 결정짓는 것이다.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생산 포지션이 결정짓는 것이다.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본전가를 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명확하다. 수익 실현할 건지 손절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리 계획표에 짜놓고 투자를 해라. 그렇죠? 내 자금 운용 계획이 짧다 그러면 수익 실현하고 손절해야 돼요. 근데 내 자금 운용이 장기 투자 사이클에 맞춰서 그냥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거 하면서 흐름대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뭔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모든 분들이. 장기 투자가 되는 기업은 눌렀을 때 비중 확대하고 비중 확대의 기회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현금이 충분히 없으면 본전가 위에서 일부 매도 후 재매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까 여기 흔들기 할 때 심리가 이렇게 흔들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샀는데 추세 매매를 못해서 여기서 추세 매매라는 건 여기 찍었으면 여기서 사면 되거든요. 요런 데서 사거나 근데 이게 저도 조금 틀려요. 자주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게 한 번 더 깨고 내려가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저렇게 추세를 이탈해서 깰 때 나는 이 종목을 장기 투자로 들어갔다 그러면 저 추세를 깰 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이냐가 계획표에 있어야 되고 자 내가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했는데 여기에 2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2천만 원 다 들어갔는데 추세를 이탈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수익이 이렇게 났다가 내려가는 경우 4%든 2%든 수익 났다가 내려가고 있으면 여기 뒤에 추매할 돈이 없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이 돈이 내려갔을 때 몇 번에 나눠서 몇 프로가 아니라 몇 번에 나눠서 걸쳐가지고 수익 실현도 어느 정도 하고 본전가도 하고 손절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30%에서 총 비중이 2천만 원 총 비중에 뭐 20%에서 30% 많게는 50%까지 계속 나누어서 매도를 했다가 이 현금을 20%만 밀렸다가 올라갈 수 있고 30% 밀려 판 금액 말하는 겁니다. 밑으로 마이너스 20%가 아니라 그게 밀린 이후에 특정한 시그널이 나오면 똑같은 이런 시그널 있죠. 시그널 나오는데 상승하니까 그게 나오면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팔린 만큼 매수를 하면 평단가가 엄청 안정적으로 자 이렇게 내려왔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게 올라가는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서 팔아버리거든요. 근데 좀 전처럼 이렇게 하면 여기서 매수를 해주면 평단가가 이 정도 내려오거나 이 정도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가 되면 금방 수익으로 전환돼서 그리고 장기 투자했을 때 여기에서 산 평단가보다 여기서 산 평단가가 훨씬 높은 수익이 오르면 올수록 그 복리 수익률에 따라서 엄청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 10년을 계산하면 이 자리 A 자리와 B 자리의 수익률은 100% 이상 나요. 나중에 삼성전자나 이런 거 보시면 그게 이해될 겁니다.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고성장기 기업 차트 예시들을 한번 보셔야지 이 예시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장기 투자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을 하실 수 있어요. 대형 악재도 이길 수 있는 산업군만이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형 악재가 왔을 때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가 대형 악재에는 장사가 없다는 거. 대형 악재 앞에 아무 종목도 장사가 없어. 삼성전자고 뭐 전 세계 최고의 주식인 그런 종목들도 다 장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애플이에요. 애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왔을 때 마이너스 50% 내려갔다. 갔다. 내가 장기 투자를 여기서 하고 있었다면 내가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수익 실현을 좀 하면서 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수익 실현한 것 같고 다시 매수를 했다면 내 평단가는 여기보다 더 내려갔다는 얘기죠. 돈이 더 많아졌으니까 수익금이 훨씬 많아지는데 가만히 방치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이것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왔잖아요. 맞죠? 그리고 장기간 동안 상승을 안 했어요. 한번 상승했다 구덩이를 파버렸죠. 그러다 다시 폭등했다 또 어떤 여기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 기업이 매출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폭등을 하고 있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그거잖아요. 저 알리바바를 빼고 중국에서 이게 규모 이런 걸 빼고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이 경제 위기가 온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면 아마존이 적자 규모가 실적보다 거의 10배 이상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일부 투자자들이 돈을 빼가겠다고 약간 좀 굉장히 공격적으로 아마존 회장한테 이게 이제 회장과 그 다툼이 좀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 시기가 주가가 하락했죠. 근데 빠져나간 사람도 있고 남은 사람이 있는데 지금 주가 상승률은 얘가 아마존이 전체 미국 주식 중에는 1위, 그 대형주들 중에는 1위입니다. 나스닥에 있는 뭐 특정 종목들은 가벼운 종목들 있잖아. 이런 거 빼고 1위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자, 여기서 빠져나간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률 그냥 대충 얼마 챙기고 나가신 분들이고 이 나머지 분들은 배당까지 계속 받고 폭등해서 주가로 폭등해서 이 나간 사람들에 비해서 10배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 자, 요게 이제 테슬라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하여튼 이 판 기업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차트가 보면 굉장히 여기 위험이 왔을 때 다 이거 MS사 같네요. 자, 위험이 왔을 때 다 폭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렇죠? 다 폭락을 같이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주가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게 모든 전 세계 주식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장주를 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좋은 차트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이런 차트의 흐름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세계 대장주들입니다. 세계 대장주들인데 이 차트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된다. 그리고 애플도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 밑에 하단 부분은 계속 우상승 중이죠. 이 대형 금융이 왔을 때는 우상승이 아니라 우하락하죠. 전체 종목이, 전 세계 종목이 다 하락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때 끝나는 기업과 끝나지 않은 기업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주가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 아까 좀 전에 그 애플 차트하고 똑같은데요. 근데 이 종목은 시작과 끝은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도 하나 더 있죠. 있고 태동기도 있고, 태동기도 보면, 자, 그 다음 상승하는 파동마다 어떤 그 중요한 분기점들이 있어요. 분기점들이 있죠. 분기점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왔다 갔다 그리고 한번 크게 올랐다가 까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하다가 허지부지
그 다음에 과도기에는 엄청 크게 올랐다가 폭락. 본전가로 가버리는, 이 본전가로 가버린 거잖아. 맞죠? 과도기는 본전가까지 내려간다. 근데 내가 장기 투자한다고 덤비면 과도기에는 뭐예요? 수익 실현을 위에서 한번 하고 밑에서 이 수익 돈 번 거를 다시 여기서 집어넣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의미예요. 그 상승과 하락의 과정을 이해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상승기 1파, 2파, 3파 그 다음부터 나올 때는 뭐예요? 판원이 그냥 들고 있는 게 낫다. 이거는 차트가 여기도 본전가까지 다 내려왔다고 볼 수 있지만 안 내려온 종목도 많거든요. 안 내려오고 계속 무상승하는 종목이 있다고. 제가 차트를 2개를 준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왜 2개를 준비했냐면 이 지점 때문에 이 지점 이후에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봐봐요. 자, 성장기, 경쟁기, 성장 둔화, 포화 시장, 경쟁이 심화가 되는 이후부터는 이 종목의 장기 투자의 끝입니다.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시기가 여기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실적은 아직까지 이때와 지금하고 계속, 실적은 지금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 종목이. 제가 이 종목 이름을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아마 어떤 분들 이 차트를 보면 딱 아실 겁니다. 이 가격이랑 이런 가격을 보시면. 자, 이렇게 실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내패대기를 쳐버렸냐. 내패대기를 쳐버렸냐.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0%가 내려왔잖아요. 마이너스 70%는 내려왔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마이너스 거의 85% 이렇게 내려와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주식으로 크게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을 차트를 보면서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 1파, 2파, 3파 그 뒤에 끝나는 차트의 유형을 항상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글로벌 산업 사이클이에요. 지금의 실적 연속으로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한국의 주식만 쳐다보지 말고 전 세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이만큼 한정돼 있습니다. 주식에 들어오는 돈은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고 이 돈들이 얘한테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규적으로 이런 산업, 이 과도기나 태동기로 새로운 게 계속 나타나잖아요. 거기로 얘를 수익이 엄청 돈 번 거를 일로 빠져나가 버렸다. 이게 빠져나가는 구간에 M자가 대형 M자가 생긴 거거든. 이렇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계속 밀리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단기 투자로 접근하면 그냥 2%, 3%, 뭐 10% 이렇게 수익이 나는 대로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장기 투자라면 이 과도기 같은 데서 이게 과도기는 성장기 1파 상승 났다가 내려가는 부분은 이런 데서 다 매도를 하시면 된다. 20%씩 뭐 이렇게 해서 수익 내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내 목적 기간이 장기 투자가 아니면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이 2개를 다 병행해도 됩니다. 심지어 이것까지 장기 투자에서 자, 이 지점 태동기 지점부터 시작해서 보면 이 7000% 올랐어요. 태동기 지점부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2년 만에 뭐 거의 9년에서 12년 만에 7000% 올랐다. 이렇게 많이 오른 게 부동산이 가능합니까? 부동산은 일부 가능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이런 종목이 매년 아니고 특정한 기간마다 한 2, 30개가 나옵니다. 부동산보다 찾기가 좋아요. 부동산은 전국에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는 주식은 코스피 같은 기준에는 얼마 없잖아요. 총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2100개밖에 안 돼요. 이 중에 코스피 해봤자 500, 600개인가요? 제가 코스피 종목 수를 제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얼마 안 됩니다. 1000개도 안 돼. 이 중에 잘 고르면 정말 이런 글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확률상 로또보다 엄청난 높은 확률이고요. 다른 부동산 투자보다 확률이 훨씬 높다. 그리고 수익률도
기준치보다 훨씬 높다. 그런 겁니다. 자, 요건 개인적인 의견이 약간 가미가 됐으니까. 자, 장기 투자 7,000% 이런 가능한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 아까 말씀드린 산업 사이클이 기준점이 된다. 자, 산업 사이클이 끝났는데도 실적 믿고 붙들고 늘어지면 이 꼴이 난다나. 이 꼴, 어떤 꼴? 이 꼴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인데, 산업 사이클이 끝났는데도 이 뒤에 가서 또 사면 단타, 자, 단기 투자나 단기 투자는 가능해요. 이 수익이 날 수 있어요. 단기 투자, 일봉 매매 같은 거 하면. 그냥 수익 나서 그냥 팔면 되잖아. 근데 이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덤비면 안 되는 거, 이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산업 사이클이 끝나는데 실점 믿고 붙들고 늘어지면 안 된다.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수익 내고 그냥 팔고 나가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수익 구간이 나오면 또 사서 팔고 나가면 된다. 추세 매매만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명심하시고요. 자, 주가는 시장 포화 대비 잠재 성장률과 함께 간다. 이게 미국, 이게 여기 보면 철강, 뭐 한국이 아니에요. 철강 전 세계 기준이에요. 전 세계 기준입니다. 제가 NMC는 뭐냐면, 자, 이 NMC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관점이에요. 워렌 버핏이 투자하는, 워렌 버핏은 이 파한 기업들도 안 샀어요. 주가 상승률은 파한 기업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은 NMC만 합니다. NMC. NMC가 뭐냐면 맥도날드, 코카콜라,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스라고 하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네덜란드의 그 제약 바이오도 하고 커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기업들이 막 배당 엄청 많이 주고 매년 배당 주고 분기 배당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한테만 이제 투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기업인데, 자, 철강, NMC, 자동차, 팡, 산업지수의 성장 이렇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실질적으로는 팡이 가장 높다. 팡이 가장 높다. 자, 이 과거에 보면 1997년 이전까지 보면은 NMC가 제일 높아요. 근데 그래서 워렌 버핏이 여기 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미천원 삼아서 지금 엄청나게 잘 됐죠. 잘 됐는데 지금 그 밑에 직원들이 이제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샀기 때문에 워렌 버핏이 자산이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워렌 버핏이 이제 거의 2000년대부터는 돈을 크게 벌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 본인 입장에서. 워렌 버핏과 찰리라는 그 동업자 있죠. 그분 두 분이 실적이 엄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1년 수익률이 배당까지 포함해서 20%에서 24%예요. 평균. 그걸 거의 20년째 하고 있는데, 나머지 진짜 크게 워렌 버핏 소유하고 있는 버커스 해스웨어라는 회사가 수익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이유는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 파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파한 기업들이, 자, 자세히 보시면 2007년도 수익률도 좀 좋았네요. 근데 2019년도까지는 엄청나게, 그 이후에는 최고의 그렇죠.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죠. 자, 2007년 이후에 잠시만요. 자, 2007년 이후에 주가 흐름을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2007년 이후에 어떤 종목은 1997년 이후입니다. 자, 철강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07년 이후에 이게 뭐 2007년이 아니고 2009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까지 최고점을 찍고 난 뒤 이후의 흐름입니다. 이게, 자, 철강은 이렇게 됐네요.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기준이에요. NMC는 주가가 한번 경제 위기 왔을 때 한번 폭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기조가 있긴 하네요. 그 워렌 버핏이 좋아했던.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산업은 크게 폭락하고 주가가 바닥에서 약간
올라갔다 말았다 하는데, 자, 자동차들 중에 좀 세계적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 벤츠하고 현대자동차 정도예요. 벤츠하고 현대자동차, 폭스바겐 정도인데, 얘네들 주가 거의 이렇습니다. 이래요. 벤츠가 엄청 전 세계 제일 잘 팔리잖아. 근데도 주가가 폭스바겐이 1인데 전체 물량으로 따지면, 자, 개별 그로 보면 포스코, 도요타나 뭐 이런 게 가장 많이 팔리죠. 도요타하고 벤츠하고. 그런데 주가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걔네들 주가 자체가 왜 이럴까요? 엄청 잘 팔리는데, 계속 잘 팔리는데 왜 이럴까? 근데 자, 이 기업들은, 팡은 뭐예요? 페이스북, 아마존, 뭐 엔비디아라고 하는, N자는 엔비디아라고 하는 쪽도 있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건 뭐 저는 엔비디아를 하는데, 자, 구글, G는 구글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들 주가는 내려갔다가 대상승을 하고 있죠. 아까 4개의 차트를 보셨죠?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게 보면 포지션이, 이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지가 딱 앞에서 제가 설명한 대로, 투자할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크게 번 사람들이 꼭 지점들마다 벌고 이쪽으로 이동했다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계속 이동을 하고 있지 멈춰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밑으로 내려갔을 때 들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일반 우리 개미들이나 전 세계적인 어떤 그냥 흐름을 읽지 못하는 투자 실패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밑으로 저렇게 내려가는 지점에서 돈을 벌고 있는 쪽은 헤지펀드나 공매도 세력입니다. 자,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를 이해하자. 앞부분에서 한번 뭐 태동기, 과동기 이런 게 있었죠. 그걸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도주 개념. 이게 주도주인데, 주도주는 중심주라고도 하고요. 자, 하나씩 봅시다. 주도주는 중심주, 그 다음에 월드 클래스 대장주입니다. 대장주. 전 세계 대장주. 삼성전자도 일종의 하나의 대장주죠. 전 세계. 1, 2, 3등을 이야기하는. 태동기는 차트 모양이 자세히 보세요. 여기 기간에도 여기 갖다 대보면 나중에 이게 삼성전자인데,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0%, 70%씩이에요. 이 기간 태동기 안에서도. 그리고 어떤 지점은 한 200%도 돼요. 여기가 200%가 됩니다. 자, 태동기 다음에, 태동기는 어떤 걸 말하는? 태동기에는 상승 하락을 반복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이 박스권을 이렇게만 합니다. 그리고 한번 크게 올라갔다 또 내려가고, 이런 패턴을 만든다. 자, 과도기는 한번 크게 올라간다. 태동기에서 사서 이까지 올라가면 600%, 700%도 나온다. 600%, 700% 나온다. 태동 과도기에도. 여기서 근데 이야기하면 한 300% 올라가는 거고, 이 밑에 최저점 라인에서 이야기하면 몇백 프로, 뭐 500%, 뭐 1000%도 올라갑니다. 가끔 여기 태동 과도기까지 3000%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동전주에서 올라가는 경우. 자, 과도기에는 크게 상승 후 크게 하락한다. 이 과도기에는 크게 상승하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동시에 뭐가 나온다? 공매도가 터집니다. 이게 과도기의 특징이에요. 자, 성장기 1차. 그 다음 이건 한꺼번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 1차. 성장기는 1차만 있는 게 아니면 2차. 그 다음에 3차. 3차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자, 어떤 차트의 흐름 중에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가파르게 내려왔다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차트의 유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전 세계 공통점인데, 이게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위험하냐면, 여기서 보통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사거나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일봉만 보면 이게 안 위험해 보이는데, 여기서 사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산 사람들과 여기서 산 사람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내 수익률이 이 까먹는 거를 못 버팁니다. 안 버틸 거예요. 왜냐면
내 목표 지금 7만 프로를 벌고 있는데 7만 프로 벌고 있는데 여기서 10,000%씩 내려간다고 생각해봐요. 여기 고점에서 이까지 10,000%가 까지는 거야. 10,000%를 1년만 까먹는다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아. 큰손 매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거 투자해가지고 3년 동안 10,000%도 안 나오는데 뭐 거의 반년 만에 10,000%가 날아가는데 그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개념에서 여기서 매수해서 들고 있는 정말 전 세계적인 큰 손들 있잖아. 전 세계적인 큰 손들, 오래 버핏 같은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계속 분할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M자가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이건 삼성전자인데요. 저는 이게 더 갈 수도 있다고 하시는 분, 뭐, 어떤 분은 100만 원까지 간다, 뭐,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세계 대장주니까 더 갈 수 있다. 그런데 저는 투자 수익률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저는 이 종목은 추세 매매. 자, 여기 추세잖아. 여기서 샀다가 여기 찍고 내려올 듯 하면 그냥 스탑로스 걸어서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계속 따라가는 거. 요거밖에 안 합니다. 이 종목은.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안 해. 이 종목이 100만 원 갈 거다, 200만 원 갈 거다. 그런 자체는 여기서는 기대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얘는 벌써 성장 1차, 2차, 3차가 나왔잖아. 그럼 남은 거는 얘가 진짜 크게 갈 수 있는 거 4차, 5차도 나올 수 있어요. 4파, 5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보면 과도기를 지나거나 태동기가 지나서 이제 여기 있거나 여기에 있는 종목들도 많은데 굳이 얘를 따라갈 필요가 있나? 그게 보면 사람들의 시각 차이거나 효율성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물량이 있죠. 이 수익권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한번 무너지면 제가 그랬죠. 아까 10,000%씩 몇 달 만에 10,000%씩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10,000%를 몇 년 동안 못 보는 건데 여기서 들고 있는 사람들은 몇 달 사이에 이렇게만 무너져도 10,000%씩 날아가는데 가만히 있겠냐나. 가만히 안 있습니다. 다 팔지. 팔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처럼 또 깨지는 거야. 그러면 아까 보셨죠? 자, 앞부분에 한번 쫙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거 못 가겠네 지금요. 자, 앞부분에 아까 가보면 어떤 그게 있었냐면 그 제철주 있죠. 그게 보면 꼭지점에서 M자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저 몇 년 동안 밑으로 내려갔죠. 실제는 계속 좋은데요. 좋은데 실제는 지금까지 좋은데 10년 동안 계속 좋은데 주가는 10년 동안 폭락했잖아. 왜 그런 게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주가가 한 20% 빠지면 20% 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 그 복리 수익은 몇백 프로씩 나갑니다. 몇백 프로씩 날아가요. 그러니까 다른 거 투자해서 1년에 몇백 프로 벌기도 힘든데 그거 기다렸다가 사단이 나죠. 수익률을 다 까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나눠서 다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종목도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시 뭐 아직까지 4파 5파까지 개념까지 계산하면 더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을 따졌을 때 이렇게 이걸 따라가더라도 이 종목의 비중을 과하게 담지는 않는다. 이 종목 정도면 5%밖에 안 담는다. 5%밖에 안 담을 거예요. 이런 데 있는 종목에다가 20% 이상 담지, 20%는 60%까지 담지, 이런 거인데는 5%, 10% 미만으로 담는다. 잠시만요. 자, 성장기는 큰 파동이 과도기처럼 반복된다라는 거, 이거 명심하십시오. 성장기에는 큰 파동이 이게 좀 전에 그래프처럼 이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까먹었다 올라갔다. 근데 최종적으로 얼마나 크게 올라가는지 그림이 자기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노트에도 매매 일지 같은 데다가 이런 흐름을 시그널 몇 가지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 자, 태동기 과도기 성장기를 이해하자. 좀 전 앞장은 그 주도주죠. 주도주, 중심주. 이거는 그 중심주에 딸린 파트너사 그리고 도움주입니다. 이들 차트는
저 종목이 만약 20년, 30년 동안 가면 그 가는 기간 동안 요게 한 번, 두 번 요렇게 올라갔다가 크게 무너지고 크게 올라갔다 또 무너지고 이런 패턴을 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안점은 이건데 모든 자 중심주하고 중심주는 20년, 30년을 가더라도 그 나머지의 도움주나 파트너주, 주변주 이 종목 산업군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완전 초인류 대장주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납품하는 회사들의 주가는 이런 패턴을 그린다. 좀 길어도 뭐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뭐 7년 차네요.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주가가 계속 끝나는 거야. 사이클이.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끝나고 다시 시작한다. 다른 그 주도주 있죠. 주도주 중심주들은 끝날 때 이 기간이 아주 짧게 되고 다시 시작하죠. 요거처럼. 요렇게 되고 계속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걸 구분을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장기 투자와 중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의 구분을 차트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종목군은 태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과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 아주 짧은 성장기 아까 보면 1파, 2파, 3파, 뭐 4파, 5파, 뭐 6파, 7파까지 나오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성장기에 그냥 가파르게 한번 올라갔다 그냥 다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는 뭐다? 컨선 수익 실현 종료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명확하게.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 여기서 매도를 끊어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여기까지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거죠.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이 종목이 파트론이라는 종목이에요. 파트론이라는 종목인데 실제 이분 산 가격이 이게 만 원대인데 이걸 굉장히 오래전에 샀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났다가 수익 다 까먹고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 2017년도인가 2018년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이게 마이너스 같다고.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 제가 진짜 황당했어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동안 자 여기서 수익이 엄청 크게 났는데 이걸 산이 무너질 때까지 자기 수익 다 까먹고 내려와서 여기 본전가 올라왔는데도 안 팔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뭐예요? 요 뒤에 1년, 2년 차에 또 다시 올라갔네요. 자, 올라갔지만 100% 정도 벌고 7년 동안 들고 7, 8년 동안 들고 있어가지고 100% 수익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도움주, 파트너주와 중심주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차라리 이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를 샀으면 10년 동안 샀으면 다른 패턴이 나왔잖아요. 10년 동안 샀으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300%라도 그냥 계속 수익 거의 뭐 몇 번의 하락기를 떠나서 그 뒤로는 계속 수익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주식 차트 흐름을 파악하셔야 된다. 이 기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성장기가 아주 짧다는 이야기예요. 성장기가 아주 짧다. 이게 끝나면은 큰 손들이 수익 실현하고 도망간다.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자, 내 종목이 자 중심주냐 파트너주냐 그냥 파트너주고 도움주면 그냥 좀 짧은 수익을 내고 어떤 특정한 기간에 매도를 안 해주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구분해야 된다. 스윙의 기간을 좀 짧게 봐라 이 말입니다. 대장주에 비해 상승 파동이 매우 짧다. 대장주들에 비해서 중심주나 뭐 대장주들 말하는 겁니다. 전 세계 대장주들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이거 명심하시고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다시 한번 대장주에 비해 상승 파동이 매우 짧다. 자, 정체포화 산업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무시하지 말자. 이 부분에서 오늘 조금 자 제가
가끔 답답한 게 저희 형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걸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대로 계속 내려갈 건데 왜 들고 있냐. 손해나고 나는 팔기 싫다. 이렇게 말을. 손해나고 팔기 싫다. 그럼 뭐 그 종목이 언젠가는 올라가야지 수익을 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자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잖아요. 더 올라갈 듯해서 샀는데 수익 났다가 탁 떨어집니다. 떨어지다 계속 내려가요. 여기서 제가 이거 추세 이탈이다. 손절 사인을 보내니까 손절 안 합니다. 내가 왜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왜 파냐는 겁니다. 여기서 안 팔았는데 내가 왜 여기서 파냐고. 미쳤냐 이럽니다. 미쳤냐고. 내가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내가 여기서 팔겠냐고. 그러다 이 꼬리가 한번 올라와서 본전 거의 따라왔는데 여기서도 걸어 놓으라고 해도 안 팝니다. 그러다 주가가 이렇게 밀렸어요. 여기까지 오니까 난리를 칩니다. 괜히 주식에서 돈 다 잃었다. 몇 천만 원 손실 났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하려고 산 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단기 스윙. 잠깐 짧게 수익 내고 말 건데 이걸 갖고 밑으로만 내려가면 손절을 안 하고 계속 붙들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체 포화 산업 기업들이 주가 흐름을 무시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단기 투자해도 돼요. 근데 문제는 물렸을 때 손절을 못하면 큰일 난다. 장기 투자할 수 없는 것 같고 장기 투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은 좀 지울게요. 자, 이게 신일본제철이에요. 신일본제철입니다. 일본 그 전 세계 2위 대장주죠. 철강업계에서는 전 세계 2위 대장주잖아. 어쨌거나 그쵸?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제가 종목을 이름을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자, 정체산업이라면 실적은 양호한데 증가하더라도 주가는 폭락합니다. 실적이 양호해 계속 좋습니다. 실적이 나쁜 줄 아세요? 실적이 안 나빠요. 실적이 어떠냐면 이 신일본제처럼 모르겠지만 얘는 실적이 이때 피크 찍었을 때보다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번씩 그 탁 걸린 적은 있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이런 거 다 좋은데 주가는 어떻게 가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잖아. 왜 그럴까? 제가 아까 그랬죠. 전 세계 주식에 들어가는 돈이죠. 한국에 들어오는 돈, 큰 손들이 돈이 들어오는 과정을 보면 여기서 풀 배팅을 했다가 올라갈 때도 조금 배팅을 했다가 여기서는 매도하면서 공매도를 치는 패턴이에요. 전 세계 공통이에요. 100년 역사가 보면 100년 역사의 주식의 흐름을 보면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보면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가장 박수 칠 때 떠나라. 얘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데 최고 피크를 찍어서 역대급이야. 박수를 치죠. 박수를 쳤을 때 떠나야 됩니다. 안 떠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떠났더니 이게 주가가 80 몇 프로가 내려왔네요. 이건 89.1%인가? 까지 내려왔네요. 얘는 아까 보니까 70 몇 프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실적이 계속 좋은데 왜 주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집니까? 이게 개념이 희소성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벌었던 사람들이 다 이거 팔고 이런 자리에 있는 기업들 살아가지 이런 거 사는 게 아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여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보면 이런 자리일 수도 있어요. 자, 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 하지만 저 같으면 안 산다. 다른 거 사러 가야죠. 다른 거 사야지. 이 자리까지 왔다. 이 자리까지 왔다. 뭐 이 자리까지 왔다. 여기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런 종목을 사는 게 낫잖아요. 이제 태동기 과도기 지나서 이런 종목을
사서 올라가는 게 훨씬 안정적이고 수익도 크게 낼 수 있고. 근데 이런 종목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약간 좀 위험한 거죠. 반도체 산업이 지금에 비해서 10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까요? 100배 이상? 증가하려고 그러면 수십 년 가야 되는데. 증가는 할 수는 있죠,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인류가 끝날 때까지 계속 증가는 할 것 같아요. 할 거는 같지만, 이게 저는 약간 걱정됩니다. 이게 한번 정말 크게 이렇게 되고 난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고 난데 버려지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이 기간 동안 다른 거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정체 포화 산업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무시하지 마. 자, 반도체도 보면 여기에서 성장 증가율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증가율이 훨씬 떨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때요? 한번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목도 얘들도 똑같이 이렇게 나왔다가 주가가 밀린 거거든. 이건 무시하시면 안 된다. 조선 산업도 똑같고 자동차 산업도 다 똑같아요. 내연기관 자동차. 자, 이거 한 번 더. 매우 중요하다. 정체 산업이라면 실적은 양호 증가하더라도 주가는 폭락한다. 큰 손들은 이미 미래 산업 사이클 주로 이동했기 때문에 돈은 한정돼 있어요. 돈이 갑자기 뭐 100배 이상 증가합니까? 투자하는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 요 정도 증가할 뿐이에요. 이 돈 갖고 한정된 기업들의 이런 기업들 찾아서 수익률이 높은 거를 찾아 이동하고 있거든요.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정체 산업, 성장 둔화 산업, 성장 폭장 산업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이거는 우리 한국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신일본제철, 코카콜라, 맥도날드, 엔비디아, 도요타 자동차, 아마존, 애플입니다. 이 애플, 아마존, 이 엔비디아, 이게 맥도날드, 코카콜라요. 자, 맥도날드, 코카콜라, 워렌 버핏 막 다들 좋아하시잖아. 근데 워렌 버핏 실제로 이제는 한물간 개수가 된 거죠. 한물 같습니다. 왜냐? 언제부터? 1900 여기 시점부터 IT 산업에 대해서 이분은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과거에는 폭장하는 그 미래 성장 산업주를 사서 크게 돈을 벌었는데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해서 확신성도 없어지고 어떤 투자할 어떤 배짱도 없어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기업들 주식을 본인은 샀다가 손실 내고 팔고 그리고 사지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직원들이 사서 계속 수익이 나고 있을 뿐이죠. 오래 버핏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된다. 이런 기업 주식을 들고 있다가 다 팔았다. 손실 내고 팔았다. 심지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존입니다. 이놈이 아마존이야. 아마존 언제 팔았다? 이런 데서 사서 이런 데서 팔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래 버핏조차. 그런데 자 보시면 같이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는 지점입니다. 똑같이 대형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다른 흐름과 패턴을 보인다. 다 같이 폭락해서 이때 다 같이 폭락했습니다. 여기 박스권을 보시면 다 같이 폭락했는데 미래 성장산업 정책산업은 이 두 개를 구분해서 보면 확연히 다른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지점까지 다 같이 폭락했죠. 근데 어떤 종목은 저렇게 버렇게 하락합니다. 어떤 좀 기업들? 도요타 자동차 봐요. 어떤 상승을 좀 했다가 그냥 자기 그 흐름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이 종목이 보니까 자, 신일본제철은 그 10년 동안 마이너스 35%고요. 그쵸? 마이너스 35%. 그 다음에 도요타 자동차는 10년 동안 100%, 101%밖에 안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00%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도요타 자동차는. 그 다음에 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300%까지 올라갔다 지금 78%가 내려갔어요. 얘도. 그 다음에
얘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맥도날드는 중국 시장에 있는 이쪽에 엄청 그게 있기 때문에 진출하는 게 엄청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게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는 그 120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또 1000%입니다. 얘는 계속 갈 수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자, 그 다음에 애플은 3000%가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500%가 올라갔네요. 4500%. 얼마나 좀 많은 차이겠죠. 미래성장 산업과 정체 산업의 차이. 워렌 버핏은 이제 고작 해봤자 10년 동안 수익률이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그냥 평균 합치면은 거의 170%, 160%밖에 못 벌고 있다. 그런데 신산업에 투자하는 그 밑에 직원들은 평균치가 1800%에서 2200% 정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워커스 SCO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워렌 버핏 기준에서 보면 수익률이 10배 이상 차입니다. 10배 이상. 자, 이렇게 돼. 자, 이 기준을 미래 성장 산업과 정체 산업의 차이입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도주, 중심주와 주변주. 중심주와 주변주를 구분해라. 파트너스주의 구분. 자, 주변주가 파트너스사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 이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대장, 인텔하고 뭐 이런 거죠. 얘들이 대장주고 중심주면 그 밑에 납품하는 회사들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아무 종목 갖고 장기 투자 한 해 만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늘의 주안점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같은 종목군이라도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자.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이 중심주고 주변주 파트너스주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렇게 나눴다. 장기 투자주 갖고는 특정 기간 스윙도 되고 장기 투자 안 해도 단기 투자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 어차피 단기 투자하고 스윙을 하고 장기 투자까지 다 할 거면 이 종목 갖고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종목군 갖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다른 그 밑에 하부 주변주나 파트너스주 갖고 병행하면서 해라. 그게 가장 합리적이다. 급등주 같은 거 갖고 자꾸 하려고 덤비지 마라. 이 말이죠. 자, 하나씩 봅시다. 장기 투자가 가능한 특정 기간 스윙 모두 가능한 종목을 보면 종목군을 월드 수주량 연속 가능한 종목. 월드 수주량이란 건 소비자일 수도 있고 그냥 그 대형 글로벌 다국제 기업일 수도 있고 이런 데다 계속 납품을 연속 가능한 종목. 연속 가능하게 계속 팔 수 있는 거 이겁니다. 한 번, 두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매달 계속 나갈 수 있는 거. 매일 얼마씩 계속 파는 거. 365일 계속 생산해서 계속 수출을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반도체도 지금 365일 생산되잖아. 그렇죠? 자, 한 번 납품이 시작되면 산업 사이클만큼 수주가 지속되는 기업이에요. 반도체가 30년 전에 끝났나요? 아니죠. 계속 증가 중이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계속 나올 거고 증가율만 좀 달라질 겁니다. 맞죠? 피크는 이미 좀 지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모두 다 사용하고 제가 여기 뒤에 걸 가려버렸는데 자, 장기 투자는 불가능한데 특정 기간 수익은 가능하다. 아까 제가 어떤 종목을 구분했죠? 한 7년 동안은 크게 올랐는데 그 뒤로는 안 오른다. 아니면 3년 동안 올라도 그 다음에 끝난다. 아니면 6개월 오르고 끝난다. 초기 공장 설비. 자, 이 기업들이 그 해외에 수주를 받기 위해서는 공장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짓겠죠. 1라인, 2라인, 3라인. 그리고 계속해서 짓겠죠. 그러면 이 지을 때, 얘들, 중소기업들 장비 같은 걸 받아가지고 짓고 테스트 같은 거 하고 이런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납품하는 회사들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공정마다 뭐 있겠죠. 얘들이 끝까지 같이 이 장기 투자
가능한 중심 조절하고 같이 오르냐? 아닙니다. 패턴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자, 납품을 위한 공장 설비, 구축 기간에만 실적 폭정, 그 이후에는 실적이 둔화된다. 납품 사이클이 있다. 자, 이 종목들은 보면 갑자기 10%씩 20%씩 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 그 뒤에 보면 주가가 한번 크게 깨졌다 다시 올라갔다가 한 파동 1, 2, 3파동 하다가 그냥 다 뭐죠? 장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려버립니다. 크게 밀려버려요. 그걸 구분해 하실 줄 알아야 된다. 상승과 하락 주기와 상승 크기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거다. 이거 얘들도 운 좋으면 이 1000% 뭐 3000%씩 가는 종목이 있어요. 어떤 매수 지점마다 달라요. 그렇죠? 태동기에 샀으면 3000%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죠. 그래도 다 던졌다 다시 올라가고. 이 사이클이 있다. 사이클이 폭주되는 시점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무너졌다가 또 갑니다. 또 그 2차 파동이 또 나오겠죠. 나중에 몇 년 뒤에. 자, 상승과 하락 주기, 상승 크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거다. 차트의 기술적 접근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앞에 부분만 중요시 여기면 안 되고 차트의 기술적 접근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매수 지점하고 매도 지점 있죠.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어떤 분은 매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매수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올해법 핏은 매수 자리가 중요하다고 해요. 낮을 때 사라. 또 한국 주식 전문가인 분들은 보니까 매도가 더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키포인트. 모든 차트에는 추세 전환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추세 전환 변곡점이라는 거를 제가 2편에 지금 이게 3편이잖아요. 2편을 다시 돌려보기 하시면 추세 전환 변곡점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추세를 읽을 줄 알면 적은 손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추세라는 게 차트에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이러면서 올라가다 떨어지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있으면, 자, 여기 1번은, 자, 여기 1번 기준입니다. 1번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큰 손, 내가 이 종목에 앞으로 1000억을 베팅하겠다. 그래서 오늘 그냥 주가가 막 폭락하고 있는데 이 꼬리를 탁 만들어주는 이 세력입니다. 큰 손. 이때는 과감하게 한번 따라가 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물리면 큰일 나죠. 이게 마이너스 70%까지도 내려가요. 이게 계속 무너질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 추세가 딱 나오고 1번 기준에서 이게 여기 선을 딱 꺼놨는데 여기서 양봉이 생기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 밀리면 손절하고 아니면 추가 매수를 조금씩 하다가 기준점을 뒀다가 이게 밑에 안 닿고 또 올라가면 더 사면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추세예요. 추세 이탈. 기준점은 앞에 있고 기준점 앞에 두고 추세를, 자, 올라갔을 때는 팔고 이거 무너지죠. 무너지는 것도 자, 점을 겁니다. 꺼가지고 이걸 이탈해서 내려오면은 매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냥 유지, 이런 패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매도 라인이고 여기는 매수 라인이다. 이게 추세 전환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분할 매수를 하려고 하면 이 반을 나눠서 이 밑으로만 계속 사라. 그리고 한번 이탈했을 때는 매수 사다가 내가 이탈할 수도 있으니까 이 손절도 얼마 좀 해보고 다시 올라가면 이 추세가 얘하고 다시 선을 꺼서 이걸 올라가면 뭐예요? 여기다가 손절한 거를 다시 사면 되는 거죠. 요게 추세 전환 변곡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차트들을 보면 이렇게 M자를 그리는 대형 M자가 나올 때 이게 그 뒤에 밀렸을 때는 크게 밀린다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추세 전환 변곡점이라는 거,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해라. 모든 차트에는 추세 전환 변곡점이 있다. 꼭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결론 정리입니다. 결론 정리 봅시다.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인가? 이거를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했죠. 뭐냐? 중심주와 주변주. 이거 10년짜리냐 20년짜리냐,
얘는 6개월짜리냐, 파동이 6개월 정도 가겠다, 한 달 반 가겠다, 아니 며칠 가겠다, 몇 달 가겠다, 한 3년 정도는 가겠다, 이런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게 결정이 됐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탑로스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할 것이냐. 좀 전에 말했던 추세의 변곡점을 활용하는 거, 그리고 매도하는 것도 추세가 있죠. 하락하는 추세가 있어요. 그런 기준을 꼭 알고 가야 된다. 자, 4번. 아까 아마존이고 뭐고 전체 종목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 50%까지 다 깨졌잖아. 미국 주식도 깨졌는데 한국 주식이 안 깨졌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앞으로도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들은 그 깨지고 난 뒤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을 했죠. 몇천 프로 갔잖아. 그게 마이너스 50% 갔지만 몇천 프로 갔잖아. 그렇죠? 이런 거를 봐라. 현상을 인지를 하되, 다만 뭐예요? 깨졌을 때 가만히 여기서 고점에 사면 안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여기는 주안점 몇 개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는데 내가 본전가가 여기 있는데 본전이 깨고 내려갔다. 그럼 부분 분할 매도해서 손절해버리고, 여기 올라가는 시그널이나 추세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1번 기준에서 여기 밟고 올랐으면 여기서 얘를 더 사라. 이게 근데 이게 돌발 악재의 크기에 대해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정성이 오냐 안 오냐. 근데 기간을 보면 3년 이상 간 경우는 딱 한 번밖에 없다. 언제? 3년 이상 간 경우는 전 세계 100년 역사 이래 전쟁입니다. 전쟁 터진 기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에 대공황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 오고 난 뒤에 뭔가가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활성화 될 듯 하다가 뭐예요? 대기근도 오고 막 이렇게 됐죠. 대기근 와서 굶어 죽고, 스페인 독감 와서 막 굶어 죽고, 이런 시점이었잖아. 그렇죠? 그런 시점이니까 뭐 이게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 이런 것 때문에 전쟁 터지니까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시점 빼고는 전부 다 3년 이내에 전부 다 끝났잖아. 그러면 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도 1년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IMF는 2년 걸렸어요. 회복기가. 그리고 블랙시트 사건 같은 경우는 4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스 같은 경우에도, 메르스 같은 경우도 자, 한 달에서 4개월 걸렸어요. 이런 패턴이 있잖아. 그 100년 역사의 지표를 딱 보면 이 돌발 악재는 2번이다, 1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3번이다, 이런 개념을 갖고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그런 기준점을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요. 요즘엔 정말 주식하기 좋은 게 유튜버도 있고, TV, 한국경제TV도 있고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 리포터도 있어요. 해외 리포터들. 그렇죠? 그런 걸 꾸준히 보되 절대로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부정적. 자, 2000 몇 년도 하면 2013년도에 주가가 폭등했거든요. 이때까지 보면 미국 증시가. 근데 2013년도에 팽배했던 이론이 뭐냐면, 이때 2013년도에 어떤 그게 있었냐. 2007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오고 2008년도까지 폭락했죠. 폭락했다가 2009년 돼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었고, 2011년도쯤 돼가지고 정말 크게 올라간 상태였어요. 근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전 세계를 장악했던 이론이 뭐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문에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대공황이 올 것이다. 이런 이론이 팽배했어요. 근데 전 세계 주가는 어떻게 되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가. 한국은 별로 지지부진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만 하고 있었고,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2011년도에 여기가 9년도고요. 여기가 13년도에 15년도 13년도 정도 15 뭐 이렇게 갔는데, 다른 나라 거의 50개국은 어떻게 했냐면 딱 돌아와서 여기서 살짝 흔들렸지만 엄청나게 크게 올랐습니다. 전체 주가 지수가. 근데 이때 2013년도에 팽배했던 게 뭐냐면, 지금 어떤 그 JTB라는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 많은데 이분 이론대로 이 지점에서도 그런 게 많이 발생했어요. 뭐 채권 가격이 뭐 이렇게 역으로 바뀌니 뭐니 전 세계 폭락장애 오니 뭐니 이런 논리죠. 어떤 이론상에서 보면 지표가 이렇게 말을 한다. 그때도 그런 시점입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2013년도에 정말 큰 버블이 역사적으로 이때까지 있지 않았던 그게 온다. 이런 게 굉장히 팽배했던 시점입니다. 그 뉴욕 정시에서 말을 하면 거의 절반 이상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큰일이 터질 거다. 이렇게 하고 있던 시점 2013년도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가 2년 동안. 근데 주가는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안 올랐습니다. 폭등했죠. 폭등했습니다. 그때 한 몇 달 동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실제로 뭐 그 뒤에 몇몇 국가들이 모노토리움 선언한 국가는 있어요. 러시아나 칠레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완전 모노토리움 아니고 그때 그리스 사태가 있었죠. 그리스. 근데 그리스가 문제가 됐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이 주가가 폭락했냐? 아니죠. 그리스하고 아시아 국가는 조금 지지부진했다 뿐이죠. 그리스는 폭락했지만,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무조건 뭐가 이론이 그렇다고 해서 폭락하는 거 아니다. 그런 거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해하고 있나?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해하고 있나? 주가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이렇게 흔들다가 올라갔다 또 흔들고 또 올라가고 흔들다가 올라가고 정말 큰 악재가 왔을 때는 뭐예요? 모든 종목이 폭락하고 그리고 폭락한 이후에 이 끝장나는 게 아닌데 이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거 올라간 만큼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없으면 주식하기가 힘들어요.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닌데 일자로 내가 사서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또 올인해버렸다. 그런데 여기서 올인했더니 계속 내려가고 구덩이 푹 파면 이거 사기당했다. 아니면 사기다. 주식은 사기다. 그리고 안 쳐다보고 있었더니 몇 년 뒤에 보니까 주가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 또 몇 년 뒤에 여기 가서 올인합니다. 그럼 위기가 오면 또 폭락하면 돈 다 까먹는 거예요. 계속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을 사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지금 위기가 와서 진정이 되고 있다가 우한 폐렴 사태가 왔잖아. 그럼 이것도 진정이 되면 그때부터 대폭등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이해하고 있나? 자, 6번. 중심주와 주변주의 주가 상승과 하락 패턴을 구분하고 있나? 중심주는 20년, 10년, 30년 동안 대폭등하는 거 보셨죠? 아까. 근데 이 주변주 있죠. 주변주 여기에 납품하는 중심주에 납품하는 회사들 주가 좋자 이렇게 간다? 아니에요. 10년 동안 30년 동안 오르면 걔네들은 여기에 자기 피크가 기간이 있어요. 부품마다 피크가 있잖아. 장비가 있고 공정, 1공정, 2공정, 3공정, 전공정, 후공정 뭐 이런 게 있죠. 그게 맞춰서 얘가 올라갔다가 폭락합니다. 폭락하면 거의 끝이야. 끝이고 다음 또 시즌에 오면 그때 다시 올라가는 거야. 이거를 분명히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시대 주도주, 시대 대장주를 이해하고 있나? 시대 주도주, 시대 대장주를 이해해야지 정말 갈름을 잡고 있지. 예를 들어서 신일본제철 계속 오른다고 했는데 계속 실적 좋으니까 들고 있었는데 그 종목 지금 마이너스 85%까지 내려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10년 동안 내려갔어요. 그거 말고 다른 시대 주도주를 샀으면 다르죠. 그죠? 다르죠. 구글 같은 거 샀으면은 1000%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들고 있어서 그걸 수익 낸 걸 팔고 다른 걸 사러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 주도주를 사러 가야 된다. 시대 주도주는 늘 바뀝니다. 장기적으로 바뀌어요. 이 사이클은 장기적으로 바뀝니다. 지금 반도체가 30년 동안 주도주가 됐다고 해서 앞으로도 100년 동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약간 좀 이런 논리에서 약간 뒤처지는 생각이에요. 꼭 월봉, 주봉, 일봉, 추세 변곡점을 잘 활용해서 매수 매도하자. 월봉, 주봉, 일봉 이거 확인하고 추세 변곡점. 이건 월봉, 주봉은 이번 달, 내년
이번 연도도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번 주에 살까? 다음 주에 살까? 이번 주에 올라갔다가 이게 뭐 흔들었다가는 가겠는데, 근데 이게 흔들 때 내가 어떻게 사야 되지? 일봉으로 사자. 일봉 보고, 야, 요거 추세가 요런 추세니까, 요게 떨어졌으니까. 월봉, 주봉도 보면 추세가 있어요. 근데 월봉, 주봉이 이만큼 올라간 추세에 있는데, 일봉 보면은 어떠냐면, 이렇게 내려왔죠? 일봉 보면은, 이게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좋은 추세로 보여요. 근데 이만큼 올라간 데서 여기면 이 폭락할 수도 있잖아. 월봉 보면. 그래서 월봉 주봉을 반드시 확인하고, 월봉 주봉 전체가 전부 다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 요런 자리가 세 개가 다 일치하면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근데 불 붙어서도 자 전체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불이 탔다. 월봉이나 주봉이. 근데 일봉은 불이 탔다 여기 약간 살짝 내려왔다가, 일봉은 뭐예요? 요 바닥이죠. 그러면 이런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 수 있어요. 주봉은 여기가 불이 붙었는데 월봉은 밑으로 살짝 까졌다. 그리고 일봉은 이게 여기 이 지점에서 살짝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자리가 최고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 월봉, 주봉, 일봉을 충분히 봐라. 오늘 결론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돌발악재가 발생했을 때는 나타나는 현상을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시대 주도주, 시대 대장주를 이해하고 있나 명심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는 지금 당장은 어설프고 수익이 저조하더라도 깡통 계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계속해서 큰 성공을 이룹니다. 명심하십시오. 성투하시고요. 자, 성공하는 투자 경제 이슈 칼럼 브이로그 쇼핑원 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